지난 경기 손흥민 선수의 100호 골이 나온 이후에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인터뷰였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흥민존,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많이 나오니까 이 위치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하는데 내가 자신이 있다 라는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덧붙였냐면 이번 시즌에는 이 흥민존에서 득점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 수비수들이 이 위치에서 슈팅을 하지 못하도록 집중 마크를 한다 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토트넘이 준비해온 전술 중에 하나가 크로스 전략이 있으니까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주고 이때 페리시치가 올라와서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이러한 전술을 토트넘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슈팅을 하는 게 아니라 수비수를 끌고 들어가는 역할을 맡게 되면 내가 이 흥민존에서 득점을 하기가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 흥민존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이 이번 시즌에 좀 많이 줄어든 이유 자체가 왼쪽 윙백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움직임을 가져가기 때문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의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중앙에서 케인이 볼을 잡고 있는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왜 들어오느냐? 상대 수비수를 안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자연스럽게 측면에 넓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넓은 공간이 생기면 이 측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뒤에 있었던 왼쪽 윙백, 이번 시즌 보통 페리시치가 이 위치에서 뛰었죠. 페리시치가 이 공간으로 올라오면서 뛰어 들어가는 페리시치에게 케인이 패스를 뿌려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페리시치가 측면에서 케인의 패스를 받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때 손흥민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수를 안쪽으로 유인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페리시치에게 넓은 공간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반대로 손흥민 선수는 안쪽으로 선수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흥민에게 수비수가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이 위치에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 즉 흥민존에서 슈팅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이러한 장면들이 이번 시즌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시즌 우리 팀이 하고 싶은 플레이, 크로스를 만들기 위해서 윙백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장면들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흥민존에서 슈팅을 하기가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약간 우회적으로 좀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게 한 가지가 더 있냐면 경기 장면을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페리시치가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에 더해서 아예 박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페리시치가 측면에서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때 측면에서 이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페리시치가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올려주는 이러한 형태를 사실은 이 콘테 감독이 이번 시즌에 많이 보여줬던 전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제공권 싸움이나 수비수와 경합하는 능력은 이 선수의 강점이 아닌 만큼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면 손흥민이 잘하지 못하는 플레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시즌 초반부터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이 관계와 호흡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팀적인 부분과 개인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팀적인 부분에서 보면 크로스를 올렸을 때 이 팀의 성적이 나온다 라고 하면 크로스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틀린 방법이 아닙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발휘되지 않는 전술이기 때문에 손흥민 개인에게는 좋지 않은 전술이겠죠. 그런데 전반기에는 어쨌든 토트넘의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크로스 전략을 고집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의견이 갈렸었거든요. 크로스를 해도 된다? 아니면 너무 단순하다? 그런데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페리시치의 컨디션도 매우 안 좋아지고 특히나 이 크로스 전략이 너무나 단순해지면서
성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후반기에 콘테 감독이 많은 지적을 받았던 게 너무 크로스에만 집중해서 팀의 성적도 안 나오고 경기는 재미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크로스 전략이 후반기에 들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격 전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난 경기에서 매우 좋았던 건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득점하는 상황을 보면요.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로 이야기를 했었던 윙백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중앙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움직임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페리치가 올라오면서 수비수가 끌려나가고 이때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이 발생하면서 손흥민이 볼을 받아서 득점을 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경기 장면으로 보시면 이런 장면이었죠. 페리치가 측면에서 볼을 받는데 상대 수비수들이 측면으로 자연스럽게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브라이튼의 앞 공간에 공간이 발생하죠. 그래서 손흥민이 있는 위치에서 약간의 공간이 발생했고 이 공간으로 페리치가 패스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아서 이 하프 스페이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흥민존에서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됐고 여기서 손흥민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까지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텔리니 코치가 손흥민의 움직임을 살리려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잡았을 때 득점에 자신이 있다 라고 좀 강하게 어필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경기에서 어쨌든 손흥민 선수의 이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득점이 나오는 장면이 나왔고 분명히 스텔리니 코치도 이 부분을 봤기 때문에 스텔리니 코치가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과 이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슈팅 능력 이러한 것들을 분명 다음 경기에서도 계속 생각을 할 거거든요. 제가 브라이튼전을 경기장에 가서도 봤지만 어떠한 형태로 쓰냐면 좌우 윙백을 높게 끌어올리면서 상대 수비를 측면으로 분산시키는 형태로 스텔리니 코치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시즌 동안 스텔리니 감독이 이러한 형태로 페리치가 올라와주면서 측면 수비를 끌어내고 이때 손흥민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간을 가져가면서 흥민존에서 득점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공식을 스텔리니 코치가 계속 살려나가 준다면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과 득점력도 분명히 콘테 감독 시절보다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지난 경기도 봤지만 이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나올 때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좋을 때 토트넘의 경기력과 득점력도 분명하게 살아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즌 동안 스텔리니 감독이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우리가 기대해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